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4.5%, 올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나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그룹 계열사인 하나호텔앤리조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13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을 전면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규모가 가장 높은 기업은 SK에너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1900선은 지지받았습니다. 0.5% 내리면서 1909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건설업종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증권업종은 낙폭을 점차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하더니 오늘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FOMC의 추가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감과 중국의 위안화가 22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유동성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내리면서 190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제 종가 부근 1919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92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이 부담을 주면서 장중에는 1904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된 5일선과 21선의 각도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1900선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909포인트까지는 낙폭 회복하며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 규모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쪽에서는 3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확대되면서 오늘장 2,1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오늘장 1.9포인트 오르면서 52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또한 이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21선을 끝내 지지하면서 하루하루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보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52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18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9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30전 오르면서 1128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2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로 추가 경기 부양 규모가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3% 하락하면서 7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로 철강주 약세 2% 내렸고요. 현대차는 약세를 보여줬지만 현대모비스는 외국계 증권사 통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상승 흐름 유지했습니다. LG화학이 2% 내렸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0.4%와 2%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강보합 전환한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K에너지가 0.3%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6% 상승했고요. 서울반도체는 4% 급락했습니다. 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CJ 옵쇼핑은 실적 기대감에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하면서 8% 급등했고요. 메가스터디는 나흘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외국계 참고 통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4.9% 급등했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하면서 4만 원대 넘어서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3% 올랐고요. 반면에 태웅이 3%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약세장 속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경기의 반등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2.9% 올랐습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이 3%대로 나란히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2%대로 오르면서 건설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태양광주도 상승했습니다. OCI가 지난 21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태양광주들이 일제히 실적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태양광주들 상승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5.8% 급등했습니다. 오성 LST가 8% 올랐고요. 다원시스가 5% 급등하면서 태양광주가 상승 흐름을 오늘까지 유지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조선주들은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장 하락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0.5%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1% 내렸지만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면서 STX그룹주만이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3% 하락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동차주 어제장에서부터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오늘장에서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현대차가 0.2% 내렸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만이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증권주들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동반해서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대우증권이 3% 급락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4% 내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3%대로 하락하면서 증권주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영업이익이 2차 전지와 PDP 사업 보조로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IT주들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LG생명과학은 66%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4% 급락했고요. 자유투어가 1.9% 올랐습니다. 신성이엔진은 3분기 영업이익이 56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0.9%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넥센타이어는 3분기 영업이익이 43% 감소했다는 소식에 5%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지수가 오르자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장 기관은 철강 금속주와 전기전자주 집중해서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많이 올랐죠? 그만큼 좀 많이 올랐고 좀 조정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다지 낙폭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눈에 띌 만한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력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뭐 조정보다는 약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6거래일 만이었고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외국인 매수세의 둔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국인 매수세가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둔화가 되었는지를 좀 보면 크게는 그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좀 그 경계 심리 그리고 외국 자본 유출입에 관련해서 또한 그 경계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외국 그 FRB의 다음 주에 이제 그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FRB가 양적 완화를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을 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둔화시킨 걸로 보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그 외국 자본 유출입 관련 얘기인데요. 최근 뭐 증시에 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금일 이제 뭐 한국은행 김준수 총리가 그 주한 유럽 상공회 주최 연설에서 자본 유출입과 관련한 뭐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갑자기 그 외국인의 그
투자 심리 둔화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 금일 발표된 국내 3분기 GDP가 당초 하는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 정도로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크게 작동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외국인의 관망 심리에 따라서 금일 외국인 매수세는 크게 둔화되었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 매도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 금일 약세를 설명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었죠.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앞으로의 추세는 어떨까요? 글쎄요, 그 FOMC를 갖두고 좀 그동안 워낙 그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국내 증시에 대한 향후 시각이 변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 시점이 지수도 고점인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도 좀 관망 심리를 가지고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추가 매수보다는 수익률 관리에 나서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미국 증시도 지난 밤에 조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강하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리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었죠.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나올 만한 변수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밤에는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대기에 있는 만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ABC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증시의 영향력은 높을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9월 내구재 주문과 9월 신규 주택 매매에 대해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에는 크게 안 좋았습니다. 전월 달에는 한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는데, 금월에는 한 2.0% 정도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 최근 추세를 보면 좀 혼조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기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9월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는 그전 대비해서 변화가 없었는데 금월은 한 전월 대비 4.2% 좀 개선될 걸로 기대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일 밤에는 뉴욕 증시가 아무래도 그 지표 발표에 따라서 혼조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레도 GDP 발표가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계속해서 대기에 있어서 그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내구재 주문 그리고 또 신규 주택 판매 쪽으로 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외국인이 그동안 양적 완화에 따른 그 매수세 강화에서 어떤 관망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도 좀 마찬가지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FOMC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G20 전주 주말의 경주 성과에 따라서 그 원화 평가 절상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었던 만큼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일 환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시 환율이 오르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였을 때 좀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가 보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수도 어느 정도 연중 고점에 도달할 만큼 당분간은 좀 추가 매수보다는 수익률 관리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11월이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그 배당과 관련해서 투자는 12월보다 오히려 11월이 낫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월부터 좀 고배당주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11월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에서 스피드 종목 상담에서는 정윤성 대리가 KTNG를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고배당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죠? KTNG, S-오일, 네. 그리고 KT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KTNG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가격도 괜찮았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2월보다 11월부터 선취 매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전략보다는 이제 11월과 12월을 추세를 보면서 그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이 나면 네네. 정리를 하고,
아니면 그 정도의 수익을 못 받을 경우에는 배당까지 기다리는 네. 그런 그 전략을 세워가면서 접근한 네.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투톱 전략으로 한번 나가보는 게 좋겠네요. 배당을 받으면은 뭐 좋겠지만은 배당 네.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번 매도를 해보고 네네.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간다면 배당을 받는 그 전략에 네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증가폭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4.5%, 올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에 1.4% 절반에 불과하며 지난해 4분기에 0.2%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생산 측면에서 농림어업이 부진한 데다 최근 수출 신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나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그룹 계열사인 하나호텔앤리조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장교동의 이 회사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가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비자금의 운용을 도왔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는 옛 한화리조트와 서울프라자호텔이 합병해 올해 초 출범한 회사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13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을 전면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오늘 13개 공구의 사업권은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이며 경남도가 대행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동강 사업을 강행하면 도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어 위탁받은 낙동강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라는 초강수로 대응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경상남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SK에너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100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SK에너지로 임직원 1인당 평균 3,8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00만 원을 지급한 한국남부발전, 삼성엔지니어링이 뒤를 이었고 삼성전자와 GS건설, 삼성중공업,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시티은행 등도 1인당 평균 상반기 급여가 3,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전체 상반기 평균 급여는 2,900만 원이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평균 4.3%가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목표 전환형 펀드 3호를 다음 달 5일까지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업종 대표주와 저평가 우량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초기에는 주식이 40%를 투자한 뒤 매월 주식 비중을 순자산의 5%씩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메릴린치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하나증권과 함께 주식 워런트 증권 등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메릴린치와 하나증권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내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지점 투자 세미나실에서 랩 투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근 장세를 분석하고 랩 상품의 운용 전략 등을 설명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중국인민대학교와 공동으로 제4기 중국 금융전문가 과정을 다음 달 21일부터 일주일간 개설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에서 이뤄지는 현지 교육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동향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제도, 증권업 및 펀드 편화, 환율 제도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약세를 보였고요. 역시 아시아 지역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역시 환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 오르면서 9,487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5% 내리면서 3,025선의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